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아니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뭔데 싶으셨죠? 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좀 낯설 수 있어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 막 롤러코스터 타는 비트코인 이런 거랑 다르게 1코인이 1달러 아니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처럼 특정 가치에 딱 고정되도록 만든 디지털 화폐예요. 편의점 상품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1,000원짜리 상품권은 항상 1,000원 가치잖아요. 네, 딱 그거네요. 오늘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지, 특히 그 규제 문제 있잖아요. 이걸 둘러싼 전 세계적인 줄다리기,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금융의 편리함을 가져다줄 잠재력은 큰데요. 동시에 2022년에 그 테라 루나 사태 기억하시죠? 아유, 그럼요.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런 것처럼 한순간에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아이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부랴부랴 규제안 만들고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엄청 빠른 새 스포츠카가 나왔는데 아직 도로 규칙이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 네, 비유가 적절하네요. 종류로 보니까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일 흔한 게 실제 돈, 달러 같은 걸 은행에 맡겨놓고 그만큼만 발행하는 법정 화폐 담보형. 네. 이게 제일 직관적이죠. 네, 그렇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에요. 알고리즘형은 아시다시피 테라 사태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규제 당국이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세계 각국은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글로벌 규제 움직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미카라고 그 가상자산 시장법이라는 큰 틀의 규제를 이미 만들었어요. 아, 미카요? 네네. 네. 그래서 발행하는 회사한테 굉장히 엄격한 준비금 요건이라든지 투명성 의무 같은 걸 부과하고 있어요. 거의 은행 수준으로 관리하라는 거죠. 와, 상당히 빡빡하네요. 그렇죠. 반면에 미국은 아직 연방 차원에서 딱 통일된 법안은 없고요. 은행감독기구라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곳들이 각자 이건 우리 소관이다 하면서 규제를 모색하는 중이에요. 좀 복잡하죠? 약간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군요. 다른 나라는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급서비스법 통해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했고요. 일본이나 두바이 같은 곳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국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공통 목표는 결국 안정성 확보, 그리고 소비자 보호 이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근데 이게 규제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정말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꽉 조이면 혁신이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풀어놓으면 또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질 수 있고,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맞아요. 그 규제의 딜레마죠. 특히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처럼 뭔가 새로운 시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무조건 막는 게 능사냐 아니면 좀 혁신의 여지를 둬야 하냐. 바로 그 지점이 한국에서도 핵심 쟁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국부 유출을 막는다거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거죠. 실제로 그 통계 보니까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무려 57조 원이었다면서요? 네, 그 통계가 나오면서 더 불이 붙었죠. 이게 진짜 수요가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근데 또 한국은행 입장은 완전 다르던데요? 상당히 신중하다 못해 좀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창용 총재가 여러 번 좀 우려를 표했죠.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사실상 돈처럼 쓰일 수 있는 건데 은행도 아닌 기관이 막 마음대로 발행하면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량 조절 능력, 그러니까 통화 정책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말고 누가 함부로 돈 찍어내게 둘 수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맥락이죠. 그리고 자금 세탁이라든지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은행 중심으로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군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민간 주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잖아요. 핀테크 업계나 정치권 일부에서는 은행만 할 수 있게 하면 이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 혁신을 막는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세계적인 추세는 좀 더 개방적인데 우리만 너무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위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법인의 시장 참여 로드맵이랑 연결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어요. 뭐 상반기에는 일부 법인이 파는 거, 매도만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사고 파는 거, 매매를 허용하는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가 어떻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할 거냐 이 문제네요. 은행 같은 전통 금융 기반 중심이냐 아니면 핀테크 같은 민간의 혁신을 더 밀어줄 거냐. 네, 그게 핵심입니다. 뭐 예금 보험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디지털 화폐 전문은행 같은 걸 만들 건지 정말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겠죠. 안정성과 혁신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가 관건입니다. 자, 오늘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이 뜨거운 논쟁들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게 참 동전의 양면처럼 편리함 뒤에는 또 위험성이 같이 있는 정말 흥미로운 기술인데요. 결국 이게 우리 실생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게 과연 우리 지갑을 두둑하게 해줄 구원투수가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골칫덩어리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이 규제가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미래 모습도 정말 크게 달라질 겁니다. 기술 발전에 발맞추면서도 또 위험은 관리해야 하고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죠.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가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반짝이는 의견, 촌철살인 같은 생각들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 들으시고, 스테이블 코인 이제 좀 알겠다 싶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슬쩍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